6월 3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바레인 내 미 해군 기지와 쿠웨이트 내 미 공군 기지를 표적으로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쿠웨이트 국제공항 1터미널이 함께 타격을 받아 최소 1명이 사망하고 운항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습이 미군의 이란 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이며 미군의 영토를 제공한 주변국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이란의 정상으로 인정하면서 만나보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서 또 주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군의 이란 해상 봉쇄가 9월 노동절 전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 강행 문제로 거칠게 호통을 쳤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는 매우 잘 협력하고 있다라면서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강제 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가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54개 경제권에 12.5%, 캐나다, EU 등 6개 경제권에 10%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력화된 기존의 상호 관세와 7월 종료되는 임시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미 투자 약속을 바탕으로 협상했던 기존 상호 관세 상한선인 15%를 최종적으로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향후 발표될 과잉 생산 조사 결과까지 합산될 경우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우려가 있어서 현재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 선거 소식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현재 16개 광역단체장 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경기 등 11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경북 한 곳 승리가 유력하고요. 대구, 부산, 전북, 강원 등 4곳은 초접전 경합지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본선 진출자를 가리는 예비선거가 캘리포니아 진행된 가운데 한국계 또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예비선거에서 데이브 민 의원이 1위로 결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영킴 의원은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해서 같은 당 켄 캘버트 의원과 맞붙어 2위로 밀리면서 고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외에 제인 김, 폴서, 아이린 리 등 한인 후보들이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결선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의 스티브 힐턴과 민주당의 헤비어 베세라의 맞대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자산 가치가 약 9,7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번 달에 예고되어 있는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은 일론 머스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산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의 달라스 스타즈가 플레이노로 경기장을 이전한다라는 소식이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플레이노에 위치한 쇼핑몰이죠. 샵스 앳
윌로우 밴드 지역에 새 경기장과 엔터테인먼트 구역을 조성한다라고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로 그 전날 달라스 매버릭스가 빅토리 파크 어메리칸 에어라인 센터를 떠나서 벨리뷰 몰 지역 북 달라스로 이전을 발표한 데 이어서 같은 경기장 어메리칸 에어라인 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달라스 스타즈가 플레이노로 이전을 발표하면서 두 개의 대형 스포츠 팀이 이전을 연이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이란이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 1터미널이 이란의 드론 등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현재 최소 1명이 숨졌는데 민간인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터미널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쿠웨이트 당국이 쿠웨이트 국제공항 전편 운항을 즉시 중단을 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이 사실 이번에 처음 피해를 입은 게 아닌데요. 지난 2월 말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개시한 직후에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 국제공항이 이번에 또 공격을 받았는데 이란이 이 시점에 지금 협상 합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 시점에 왜 쿠웨이트에 그것도 민간 시설을 다시 공격을 했는가? 이란의 논리는 쿠웨이트 그리고 바레인도 공격을 했는데 이제 쿠웨이트와 바레인이 미군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이란 공격에 함께 공모를 했다. 그러니까 미국에 협조를 했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로 미군이 지난 1일 이란 게슘섬의 레이더 시설을 공격했고 그리고 2일에는 이란 유조선을 미사일로 무력화했는데 이 공격이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서 나왔거나 그 미군 기지 시설들을 활용해서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군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미국을 품고 있는 주변국들, 미군의 기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미군 기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 주변 국들을 공격하는 이란의 전형적인 대리압박
전략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주변국들에게는 미군에 협력하면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뭐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쿠웨이트가 약간 이제 뭐 역풍도 있을 수 있는데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란하고 그렇게까지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쿠웨이트가 원래 이란하고 노골적인 적대적인 사이가 아닙니다. 중동 질서가 참 이게 복잡하지요. 중동이 우선 같은 이슬람 종교지만 이란을 중심으로 시아파가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수니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무려 7세기 그러니까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후계자 문제로 이제 갈라지면서 그 혈통이어야 되느냐, 혈통이 아니어도 되느냐, 뭐 그 문제로 갈라져서 1400년 이 지난 지금까지 중동의 이슬람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종교라는 게 그렇죠. 네, 그 이슬람 종교가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그 후계자가 혈통이어야 되냐 아니냐 뭐 어떻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그 문제로 1400년 동안 중동국끼리 같은 이슬람을 믿는 중동국끼리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으니 어쨌든 중동 상황이 참 이게 복잡하게 엮여 있는데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란하고 원래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사이는 아닌데 다만 쿠웨이트가 또 미국하고 이렇게 가까운 네, 동맹 관계가 깊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서 쿠웨이트 내에 미군 기지가 오랫동안 미국의 중동 작전의 거점으로 쓰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쿠웨이트하고 뭐 특별히 사이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쿠웨이트는 미국의 중동 진출 발판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쿠웨이트 공항과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미국의 영토를 내준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것이고 뭐 역사적인 또 배경을 보자면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제 뭐 쿠웨이트가 이라크 사담 후세인을 지원했던 뭐 그런 배경을 뭐 잊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테고 바레인도 이번에 또 공격을 했는데 바레인이 이란과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바레인 인구의 한 70% 가까이는 사실은 이란과 같은 시아파인데요. 통치를 하는 왕가는 수니파입니다. 예. 자, 이런 것도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나라의 대부분의 인구는 시아파인데 통치 계층은 수니파. 예. 그래서 이란이 오랫동안 바레인을 두고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바레인에서 뭐 2011년이었죠. 아랍의 봄 당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이란이 배후에서 시아파 민중들을 지원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무튼 이 바레인에는 미국 해군 5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미국의 페르시아만 작전 핵심의 거점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바레인을 공격하는 것도 단순한 어떤 그런 보복이 아니라 미국 해군력의 심장부를 겨냥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란이 뭐 이번 전쟁 동안 가장 많이 공격한 곳 중에 한 곳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이죠. 네.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이번 전쟁에서 무려 2,800기 이상의 이란 측 미사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뭐 민간 시설, 뭐 두바이 시내, 뭐 빌딩들까지 공격을 받을 정도로 진짜 무차별 폭격을 당한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인데 아랍에미리트도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인데 이란하고 꽤 복잡한 역사가 전쟁 원래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동 지역의 경제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란도 두바이에 그런 뭐 제재를 피해서 네, 두바이에 대거 이란 기업들도 진출해 있고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는 이란인도 수십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참 애매하죠. 네. 중립국인 아랍에미리트 또 중동의 경제 허브인 두바이에 이란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이란 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어떻게 보면은 제재를 피하려는 이란 기업들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는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란이 강제 점검하고 있는 섬 3개를 두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최근에는 특히 미국 측에 완전히 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란과는 아주 관계가 냉각이 되었고 이번 전쟁에서 가장 많은 이란의 공격을 받은 주변국 중에 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란이 지금 합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들을 공격하고 민간 시설을 이렇게 또 타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어떤 변수가 될 것인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또 발언을 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와 관련해서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새로운 최고 지도자에 올랐을 때만 해도 지도자감도 아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 그냥 경량급이다라고 이렇게 깎아 내렸었는데 지금 어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는 그동안의 모스타바 하메네이에 대한 평가와 다르게 만나보고 싶다, 직접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실제 이란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는 듯한 그런 발언, 그리고 그를 통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카드를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방을 아주 완전히 처참하게 뭉갰다가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을 이렇게 인정하고 추켜 세우면서 직접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그런 전략도 이렇게 사용을 해 왔는데, 예를 들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때도 먼저 이렇게 한참 깎아내렸다가 그 다음에 슬며시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대화의 장을 만드는 그런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지도자감도 아니다. 아무 영향력도 없다라고 깎아내렸던 모스타바 하메네이와 관련해서 한번 직접 만나보기를 원한다라는 발언에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란이 이미 핵무기를 갖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계속 연이은 주장인데 사실이라면은 협상이 물밑에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진전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만간 협상이 마무리되고 지금 해상 봉쇄와 관련해서는 9월 7일 노동절까지는 레이버데이까지는 가지 않고 해상 봉쇄도 그 전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유화를 동시에 구사하면서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방식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이렇게 좀 풀려가고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동보성. 50년 중화요리 경력의 특급 호텔 출신 오너 셰프, 깊고 풍부한 맛, 엄선된 식재료, 가족 친구 모임, 각종 모임엔 동보성이 딱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6월 30일까지 130불 이상 주문 시 왕새우 칠리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프리스코점은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영업을 3월부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스 해리아인즈 동보성 972-920-0328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K-에듀케이션의 선두주자 트루 에듀케이션. 검증된 학습 시스템과 맞춤형 교육으로 우리 아이의 실력과 자신감을 키워드립니다. 명문대 진학 노하우, 철저한 개별 진단, 학생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Every Student Success.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진실된 교육 트루 에듀케이션. 지금 프리스코와 코펠 캠퍼스에서 상담하세요. 469-430-5808 469-430-5808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가 한 장에 클릭하면 텍사스가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달코라.com 달코라.com 남은 시간 그 미국의 상호 관세 이야기 조금 지금 현재 상황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새로 꺼내든 무역 카드 301조 관세인데요. 상호 관세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 받은 뒤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관세 체계를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뭐 사실 작년에 그 관세 때문에 난리 정말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2월 연방 대법원이 이 상호 관세가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법적 근거로 삼았던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이 이런 식의 관세 부과에 쓸 수 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임시 방편으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의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 효력이 150일입니다. 한시적 조치예요. 그래서 이 효력이 이제 만료되는 게 7월 24일이니까 뭐 2달이 채 안 남았고 1달 반 정도가 뭐 남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카드가 무역법 301조인데 지금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서 새로운 또 관세 정책을 마련을 한다라고 알려져 왔는데 지금 뭔가 조금씩 실마리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할 것인지 뭐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역법 301조라는 게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관행에 맞서서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그런 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몇 달 전부터 2가지 명분으로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과잉 생산, 그리고 또 하나가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 수입 방치 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강제 노동 분야 조사 결과가 먼저 나왔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 노동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한국도 포함되어 있고요.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브라질, 베트남 등 54개 국가에는 12.5%, 그리고 유럽연합, EU, 캐나다, 멕시코 등 6개 국가에는 10%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제한이 되었다라는 거 하는데요. 뭐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 과잉 생산 관련 조사 결과도 나올 예정인데 만약 거기서 과잉 생산과 관련해서 한국이 과잉 생산 그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5% 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관세 다 떠나서 지금 이 301조 관세만으로 과잉 생산, 그다음에 강제 노동 방치 그것만으로도 17.5%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한국이 그냥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상호 관세 15% 맞춰놨는데 지금 무역법 301조만으로도 17.5%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콕 집어서 그 철강 산업, 이게 어떻게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이 정도까지 철강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콕 집어서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계획이 뭐냐, 진짜 의도가 뭐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제 노동이나 과잉 생산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 부과를 위한 이제 협상, 명분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같은 경우 에너지 자원도 없고 석탄도 철광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의 강국이 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정부가 개입한 결과고 이것이 정부가 개입해서 무역 불균형을 만들었다. 라고 이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배경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강제 노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를 구실로 한 미국의 정치적인 조작에 반대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또 강제 노동이다라는 뭐 그런 과잉 생산, 강제 노동이라는 구실을 대기 시작하면은 뭐 지금 아까 한국의 철강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중국은 정말 뭐 굉장히 피할 수 없죠. 이 논란과 관련해서 중국이 주요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역 전쟁의 주요 타겟도 중국이기도 하고요. 네, 바로 중국은 즉각 반발하면서 중국의 강제 노동은 없다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조작하는 것 반대한다. 라고 관세 전쟁을 계속 이렇게 펼치면 어느 쪽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입장하고는 다르죠.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투자를 약속하고 하면서 어쨌든 상호 관세에서 약속했던 15%를 다 합쳐서 넘지 않게 만들려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겠다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7월 24일 글로벌 관세 만료 시한인데 301조를 기반으로 미국이 이제 새로운 관세 협상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 방치라는 그런 구실을 들고 있는데 이것이 또 앞으로 과잉 생산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은 더 관세 윤곽이 선명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또 미국과 전 세계가 어떤 관세 협상을 펼쳐가게 될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